뉴욕은 야외 포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국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정세균, 문재인은 법원을 이제는 겁박하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판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2대의 드라이브 스루가 방역에 반한다는 이낙연이 봉하마을에 이번에 가서 봉하마을에서 자기들은 저런 국민의 기본권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단 10명의 집회도 광화문에서 하지 못한다고 쇠펜스를 쳐놓고 자기는 봉하마을에 사진에 보이는 것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자기들은 사인을 하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이게 방역입니까?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는 글입니다. 오송의 단지를, 과학단지를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다 벗은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이낙연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저 사진을 올려놓고는 잠시 후에 삭제했습니다. 저들의 본질입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도 단 2대의 드라이브 스루 운전수도 서로 만나지 말라는 이런 공산당 같은 기본권 억압을 하면서 자신들은 실내에서 공개된 기자 앞에서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차 한 대에 1명 이상 타면 안 된다는 집회 탄압에 대한민국에서 버스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낙연은 무엇을 타고 봉하마을에 갔습니까? 혼자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갔습니까?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이번 연휴 자동차입니다. 단 2대의 운행이 위험하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동차가 가는 것. 저 자동차마다 온 가족들이 타고 가는 것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런 거짓, 이 거짓으로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항 이번의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 성수기 이상으로 매일 4만 명이 공항을 터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언론이 하면서 단 10명의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단 1000명의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단 10,000명의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는 저렇게 밀집하면서 단 2대의 드라이브 스루가 문재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런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 구내식당 모습입니다. 구내식당에서 50명 이상이 입을 벌리고 밥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예배는 계속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이렇게 쇠펜스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강남의 맛집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실내에 수백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음주 가물을 하고 있는 것 온 국민이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이 문재인의 거짓 방역에 저항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예배인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는 방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실내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피니언, 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면서 교회에는 단 20명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위험하다고 이런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집에는 저렇게 터져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처럼 문재인의 거짓에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복음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큰 예배당이 문재인의 정치 방역으로, 종교 방역으로 텅 비었습니다. 예배가 말살되었습니다. 평양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백화점에 확진자가 27차례나 나왔지만은 국민 앞에서 쉬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13차례나 확진자가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그 백화점 직원에게조차 비밀로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방역을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더니 백화점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랍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야외 집회는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안전함에도 집회를 단 한 명의 확진자 운운하면서 쇠펜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화점 확진자 수십 차례 나왔다는 이게 노조의 신고로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노조원들이 우리도 건강권이 있다. 왜 백화점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근무를 시키느냐. 폐쇄를 시키지 않고 직원에게도 비밀로 하고 근무를 합니다. 이 백화점이 국민의 정치 집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은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교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전철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줍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켜줍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염병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오명돈 교수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이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으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광우병같이 코로나의 위험을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을 언론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나서 기자가 찾아가서 그 속내를 들은 인터뷰 기사입니다. 감염병을 한평생 공부한 서울대학병원의 노 교수가 코로나의 사망률은 0.1%로 50대 이하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코로나로 이런 정치 방역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분이 제시했던 그래프인데 각국의 과거에 2019년, 2018년, 2017년도의 사망자 숫자나 2020년도의 현재의 사망자 숫자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작년의 사망자 숫자나 올해 국민 사망자 숫자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정치 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0대 이하의 사망률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코로나가. 30대 이하는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감기보다 위험하지 않은 30대 이하에는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살이 38명에서 40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탄압받는다고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자영업자가 자살하고 대한민국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거짓은 중단되어야 됩니다.